최근 5.18 망언 논란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장들도 의원 제명은 물론 왜곡을 처벌하는 홀로코스트 부정방지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서남사 매화나무 서남매가 생육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서남매를 치료하는 작업이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지역 주민의 신고로 미성년자 유인범을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5분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목포시가 한동안 폐지됐던 유달산 꽃축제를 올해부터 재개해 상충객을 맡기로 했습니다. 준비가 한창인 유달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장들도 5.18 묘역에 모여 의원 제명은 물론 왜곡을 처벌하는 홀로코스트 부정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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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5.18 망언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에서 5.18 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만들었던 자신의 역사는 물론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규탄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인 경북과 대구만 빠졌습니다. 참여한 의장들은 5.18 원언이 절규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국회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광주와 전남은 5.18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역량들을 다시는 욕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역사를 애곡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자들을 아우슈비츠 그리고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을 통해서 반드시 두 번 다시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시도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997년 국가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 민주화운동은 평화와 민주, 공존을 향한 당시 광주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대한 영향 등이 인정돼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5.18을 부정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역사는 저절로 진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꿈꿀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 위에서 가능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5.18 망언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완도군의회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완도군의회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표현과 해석의 자유라는 핑계로 왜곡 발언을 한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이자 반인권적 모독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의회는 해당 국회의원 제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처벌법 제정, 5월 영령과 대국민의 석고대죄를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서남사 매화나무 서남매가 생육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무 나이가 수백 년 된 데다 토양도 척박해 고사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최근 서남매를 치료하는 작업이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물줄기를 뿌리자 나무를 덮고 있던 이끼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수압에 나무를 감싸고 있던 이끼 안으로 속살이 드러납니다.
나무에 붙어 성장을 방해했던 곰팡이도 말끔히 씻겨 나갑니다. 천년고찰 서남사의 매화나무 서남매는 지난 2007년 천연기념물 488호로 지정됐습니다. 서남매 50여 그루는 오랜 역사와 향기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일부 나무는 수령이 600년을 넘긴 데다 토양도 척박해 생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화꽃을 많이 이렇게 보고 어떤 그 즐기기도 하겠고 또 그 열매를 단 한 알이라도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 맛을 본다든지 좀 그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지금 대대적인 보수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날 서남매 상태를 확인한 결과 큰 문제는 없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나무 상태에 따라 가지를 치거나 병충해를 방지하는 도포제를 지속적으로 바를 계획입니다. 지우류가 발생되는 원인 자체가 여기가 이제 진딧물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 자체를 이제 5월달 정도에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제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무의 상태를 보고 나서 영양 공급을 필요하면은 영양 공급 조치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서남매 치료를 통해 600년 전통의 서남매 가치를 살리는 한편 순천 매실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은 해마다 전국 생산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8천여 톤의 매실이 생산돼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시는 매실 사업단과 함께 식초와 장아찌 등 제품은 물론 올해 매실 호떡을 출시해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합니다. 순천 이제 매실 산업 자체가 그 체험, 음식 등 이제 관광 산업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서남매와 특히 순천에서 개발한 천매라는 품종과 함께 연계해서 그 산업화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남사의 서남매는 일반 매화보다 한 달가량 늦은 3월 하순에 만개할 전망입니다. 순천 매실의 역사적 상징인 서남매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매실 산업 활성화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지역 주민의 신고로 미성년자 유인범을 붙잡았습니다. 강진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성범죄 전력을 가진 남성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5분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산업단지 마을 방송이 특별한 신선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겨울의 끝자락에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건 그만큼 봄이 가까워졌다는 의미겠죠.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꽃축제만한 게 없을 텐데요. 목포시는 한동안 폐지됐던 유달산 꽃축제를 올해부터 재개해 산충객을 맞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개나리꽃이 만개한 목포 유달산입니다. 봄이 되면 산자락마다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어 상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세월호 추모 분위기 확산과 이순신 수군문화재 개최로 꽃축제를 열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군문화축제로 대체해서 하면서 유달산 축제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유달산 봄꽃축제가 다시 관광객들을 맞게 됩니다. 목포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순신 수군문화재보다 유달산 봄꽃축제를 선호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4월은 해상 케이블카 개통도 예정된 상태. 목포시는 축제 개최 시기를 개통식에 맞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축제는 유달산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케이블카 개통 이벤트와 버스킹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둘레길 트레킹과 근대역사공간 스탬프 찍기처럼 매주 새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해는 지금 4월 둘째 주에 마세도시 목포 선포식 그리고 4월 셋째 주에 해상 케이블카 개통식 이렇게 굵직한 관광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달산 둘레길 투어 이런 거 통해서 좀 재미 요소도 찾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 목포 근대 문화유산 거리 그쪽 이제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또 기존에 열었던 수군문화제도 호응도가 높았던 행사만 선별해 유달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병들의 구국 충원을 기리고 의병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해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 국고 지원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호남의병 역사공원은 33만 제곱미터 부지의 건물 연면적 16,500제곱미터 내외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공원 안에는 기념관과 전시실, 테마파크, 상징조형물과 학예실, 교육관, 편의와 놀이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또 기증자 전시실을 비롯해 기획전시실과 남도역사 북카페, 미니어처 전시실과 어린이 전용 체험관 등 특별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림식품부가 공모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고흥커피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앞으로 4년 동안 고흥커피 융복합 산업화 사업에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농림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향토 자원을 발굴해 산업으로 연계하는 활동으로 선정된 시군에는 연구 용역과 브랜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고흥군은 시행착오 끝에 2.4헥타르 면적에서 커피 재배에 성공했으며 전국 커피 재배 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3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지가 순천시로 확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보성에서 열린 전라남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제60회 전남체전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2001년 제40회 도민체전을 개최한 데 이어 20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축구 전용구장과 야구 실내 연습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비롯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보유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해안가 일부 지역에 대해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 지역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 용지에 대해 14일부터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정 고시에 따라 여수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 560여만 제곱미터는 앞으로 2년 동안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에 대해 건축 행위가 제한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 밤바다로 알려진 종화동 등 도시지역 해안가를 경관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섬의 날 기념식 유치전에 뛰어든 여수시가 신청을 철회하면서 목포와 신안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가 제1회 섬의 날 기념식 개최지 공모에 참여했다가 정부 실사를 앞두고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섬의 날 기념식 대신 2026년으로 예정된 세계섬 박람회 유치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목포와 신안에서 제시한 기념식 개최 장소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개최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적격자가 없어 선임이 무산된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재공모에 나섭니다. 임기는 연임일로부터 3년으로 임기 중 경영상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복수의 후보 중 최종 1명을 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며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응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신규 공무원을 역대 최다 규모인 1,84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4명 늘어났습니다. 직급별 채용 인원은 7급 83명, 8급 117명, 9급 1,564명, 연구사 28명, 지도사 50명입니다. 총 채용 인원의 85%를 차지하는 9급의 경우 행정직 578명, 시설직 306명, 사회복지직 192명 등 18개 직렬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공개 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직과 일부 기술직 등은 경력 경쟁 시험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사회 소수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59명과 저소득층 53명, 국가유공자 25명, 고졸 14명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2019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순천대 학생 59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전공별로는 농업교육과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교육과 10명, 수학교육과가 6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순천대 합격자는 지난해 41명보다 크게 늘었으며 해마다 농업교육과와 컴퓨터교육과가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격자는 교원연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정규교사로 발령받습니다. 전라남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월 2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고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입니다. 또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대출금 5천만 원 이하의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주거비는 임대료 등 납부 사항을 확인 후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청년지원팀에 오는 28일까지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고흥군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귀양 청년에게 정착 자금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1년까지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귀양 청년 정착금 1,000만 원과 빈집 수리비 1,000만 원, 주택 화재 보험료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조례를 제정해 현재 청년 정착 기금 40억 원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기금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흥군이 만 50세 이상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의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가 증가할 경우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증과 함께 신경을 따라 물집이 생깁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60세 이상에서 자주 발생하며 성인 3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에 군은 지난 11일부터 장흥군 보건소와 군에서 위탁한 민간 의료기관 4개소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50세 이상의 일반 주민은 본인 부담금 7만 7천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안전보험은 폭발과 뺑소니 등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남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년이며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영유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를 실시합니다. 주치의 제도는 보건소 직원들이 지역 내 어린이집 20곳에 영유아 1,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2번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과 생활건강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가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3월부터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운데 참여자를 선정해 도심과 공원 등에서 대부명함을 직접 수거해 오면 매달 한 차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순천시는 불법 대출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 1,200만 원을 들여 수거 보상제를 추진합니다. 영암군이 이번 달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암군은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 능력이 열악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이나 병역, 과태료 등 47종의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정보는 현재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어르신들은 IT 활용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제7회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5일까지 신청단체를 접수한 뒤 제안서 심사와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주관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주관 사업자가 선정되면 동물영화제 관련 콘텐츠 발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1월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포함되면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1년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을 앞두고 위기를 맞이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되면서 한동안 예타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한 정의와 우리 지역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예.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그리고 정부 예산이 300억 이상 투입되는 사회간접시설 SOC라고 그러죠. 네. 이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난 이후에 이익이나 혜택, 유형이 좀 미흡하다 싶으면요. 사업의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사업을 폐기시키는 그런 사항인데요. 네. 이번에 우리 지역의 예타,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된 그런 사업이 두 개 있죠. 서해 남해안 관광도로 수산물 식품 수출 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죠. 1,000억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 막바지에 들었을 때 민주당 주도부가 목포에 총출동을 해가지고 수산물 강옥 종합센터를 2,000억을 그러니까 예산 폭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 선정한 데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각종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제 가리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면제됐다라는 것은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기는 해요. 우리 특히나 이제 전라남도 차원에서 특히 목포 서남권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왜? 그 이유는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면제를 해주게 되면은 공사 기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쉽게 이렇게 사업에 착수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비 타당성 검토가 면제됨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미 경실련에서는 여러 차례 그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낸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금 예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그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9천억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아주 대폭 늘어났었습니다. 그게 88건에 60조 3,100억 원.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거보다 약하긴 합니다만 85건에 23조 6,100억 원. 이때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전부 다 이게 사업 타당성 검토가 면제된 그런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는데 남해안 신성장 벨트 그러니까 신안에서부터 이렇게 남해안을 거쳐서 통영 쪽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이 관광 해안 벨트 이 조성은 정말 좀 특기할 만하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정말 추진할 때는 그 좀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점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예타 면제 사업에 바로 이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포함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새만금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지금 기존의 그 전라남도에는 무안국제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여수공항이 있고 물론 2021년까지 이제 강주공항하고 무안공항하고 이제 통합을 합니다만은 네 개 공항이 있는 거죠 현재. 근데 거기다가 지금 새만금 공항을 또 한다라고 하니까 무안공항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2021년까지 강주공항하고 무안공항하고 합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새만금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한 8, 9년 걸린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먼저 이제 김영록 도지사도 뭐 선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제가 봐서는 그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 그 공항 위치를 보면은 말이죠. 지금 총 15개인데 총 15개인데 국제공항이 8개, 국내공항이 7개나 돼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강릉공항도 있었고 속초나 예천공항도 있었는데 이미 폐쇄가 돼 버렸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제 편리성은 더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가까이 거리 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목포공항에 있을 때 떴다 하면은 바로 제주도 갔을 때 가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낭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됐을 거고 선정은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우리 무안국제공항과 관련해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제공항 활성화의 첫 번째 조건은 이용객 수에 관련돼 있거든요. 물론 물동량이지만은 물동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이 가깝고요.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또 평택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그 당진의 대규모 그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동량 부분에서는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제 건설이 된다면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그 노선이 다양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 승객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잘 아시겠지만 뭐 새만금 다 가보셨을 겁니다. 이미 대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고요. 위락단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거기에 또 다도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과 1시간 반,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됐다고 해서 중국 관광객이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관광객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제 건설이 돼서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수도권과 서울과 새만금 다도해를 잇는 그런 그 상품이 개발이 돼서 중국 관광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안국제공항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쪽 서남해안의 여러 가지 그런 관광 자원이라든지 자연 과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 때문에 무안공항 활성화는 아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 볼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두 분 모두 다 이런 우려되는 모습 때문에 좀 무안국제공항 발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국제공항, 그다음에 대구하고 김해, 그다음에 제주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자거든요.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안국제공항만 하더라도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제 적자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은 이 적자는 전부 다 국민 그 혈세로 쏟아붓게 되는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이건 뭐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1순위로 해야 되고 시장 군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내에 만연돼 있다라는 게 나는 문제라고 봐요. 네. 왜? 다른 여러 가지 정말 경제가 어렵고 아주 살고 싶은 도시 시군이 돼야 되는데 도지사 공약상, 시장 군수 공약상, 대통령 공약상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막 예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과연 이건 정말 맞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00년, 200년 앞을 이렇게 내다보고 정북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그 임기 동안에 4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에 어떤 치적 쌓기를 위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정말 많은 좀 걱정들을 안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 지역의 주민들이 또 이전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광주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제가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군공항이 이전돼서 얻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정부가 발표한 그런 자료를 보면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4조 8천억 정도 그리고 고용 창출이 약 한 3만 6천여 명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안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음 피해, 그리고 환경 파괴, 갯벌이라든지 가축에 대해서 또 주위 그 자연환경에 대해서 파괴가 된다. 세 번째는 KTX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 주위에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항공 단지를 조성하는데 항공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이 큰 4가지가 지금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수원 군공항 이전이 지금 화성군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화성군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거기는 발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군공항이 이전해가지고 20년, 30년 개발이 제한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그 지자체장들은 또 지역 정치인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국제공항 그 주위에 군공항 이전 예비지회 같은 경우는 그들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농촌은 황폐화되어가지고 아마 황무지 이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을 계속 기를 수도 없는 거고요. 농사를 계속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 국토의 한 70% 이상이 지금 도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그 이전 예비 후보지, 그러니까 무안국제공항 그 주위에 그 넓은 그 농촌 지역이 앞으로 20년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군공항이 들어간다. 그래서 5조 원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된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 6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군공항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군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주 단지가 생기겠죠.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가 이제 들어서겠고요. 또 마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KTX 역세권은 개발이 됩니다. 무안국제공항.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을 했다. 그러면 20년, 30년은 모든 개발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0년 전, 50년 전에 현재의 상황을 누구나 다 상상했겠습니까?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돼가지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군공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발생되지도 않은 그런 30년, 50년의 상황까지 우리가 미리서 예견을 해가지고 그걸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안 국제공항 그 인접에 광주 군공항의
그 이전 유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어떤 것이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예. 군공항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 후보지로 지금 뭐 무안하고 신안, 그 다음에 영암하고 해남 이렇게 네 군데로 지금 그 압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반대가 극심한 데는 지금 무안군이 뭐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각종 뭐 현수막도 걸어놓고 집회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금 뭐 큰 틀 안에서 당연히 김영록 지사나 전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되면 자연스럽게 전남으로 오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만 하시고 어디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중재자 역할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좀 이건 정말 그 이 광주와 전남 이제 양 그 광역시와 도지사 간에 적절하게 이렇게 또 3자 간 해당 지역 주민들 간에 좀 긴밀하고 막 그 이렇게 좀 뭔가 좀 가슴을 열어놓고 이렇게 충분하게 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새만금 국제공항과 광주 군공항 등으로 인해서 좀 지역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무안 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이런 갈등이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책은 앞으로 이제 세워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크게 지금 뭐 새만금 국제공항이 생기더라도 영향은 많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영향이 안 미치겠습니까?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공항이 지금 15개나 있는데 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요? 왜 그 무안공항에서 저기 새만금까지 가는데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지금 광주 전라북도권 충청도권까지도 사실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었는데 그쪽에 새만금 쪽에 생기게 되면 지금 그 위치를 보니까는 지금 현재 군산공항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충청도, 대전까지도 접근성 때문에 바로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우리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서울 쪽에도 뭐 1시간 반, 1시간 거리니까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정말 그 다시 한번 지금 뭐 시도지사가 지금 상생협력 뭐 발전위원회 해가지고 뭐 각종 간담회도 하고 뭐 호남권뿐만 아니라 영호남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지금 당장 자기들 임기 내에 어떤 실적 쌓기보다도 좀 가슴을 열어놓고 한 1000년 후를 내다보고 뭔가 좀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광주 전남 간의 갈등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물밑에서 그런 타협점을 지금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왜 광주 군공항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가장 유력 후보지고 가장 긍정적인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무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욱이 신안이나 영암이나 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군공항은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새만금 국제공항 쪽에서 패키지로 해서 군공항을 주민투표에 붙인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이건 정말 가정이지만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의 정말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국책 사업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전남북과의 갈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또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갈등이란 표현보다는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그 이제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방자치제 단체 장 그리고 또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항을 두고 협력과 상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역 공항의 활성화 상생 방안 어떤 게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 정치인들, 지자체장이라든지 지역 정치인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의 어떤 표에 의해서 찬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발전은 요연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무안 군민들이죠. 물론 이제 신안 군민들도 해당이 되고 영안 군민들, 해남 군민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는 어떠한 선택이 우리 지역의 내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는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어떠한 것이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입니다. 네. 정말 자신의 정치적인 사익에 의해서 지역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 그러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결국은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몫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 합리적인 그러한 그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원래 정해진 그 마스터 스케줄대로 2021년까지는 광주공항이 이제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이 되고 하지만 이제 좀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KTX가 무안공항을 이렇게 경유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인들은 표만 의식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시장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우선적으로 다른 건 다 젖혀놓고 거기에 또 공직자들도 거기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도 정말로 표를 준 그 국민들을 생각해가지고 큰 틀 안에서 100년 앞을 100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하는 이런 자세가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런 지역 협력과 차질 없는 추진으로 활성화를 이끌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개항 첫 56만 명을 돌파한 무안국제공항. 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보다 서로 함께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토요일 새벽부터 낮까지 서해안 곳곳에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평년과 비슷하다가 낮부터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신다면 옷 두툼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은 예년 이맘때보다 춥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오전에도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서울과 강원도 등 곳곳에 눈 소식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오니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